(2023년 12월 25일) 0시 50분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네요. 밖에 눈이 오는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성탄절을 맞아서 한동훈은 승천하고 송영길은 유패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을 보면서 그때 볼튼 미국 안보보좌관이 자기의 저서인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스키초프레니아 이게 뭐죠? 정신병이란 뜻인데 스키초프레니아인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송영길 씨가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건 아닌지, 자학을 하는 건지는 아닌지, 아니면 고도의 작전을 하는 건지, 네, 작전인지 자학인지 좀 헷갈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를 했다라는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소환을 받으면은 출석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일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연휴가 끝나는 26일 성탄절 다음 날에도 부른다고 하는데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속이 되면은 구속되기 전에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구속되고 난 다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송영길 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구속된 상태로 있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굳이 검찰의 조사를 안 받는 거는 건강이 나쁘다, 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대고 있는데 하여간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 씨의 최대 구속 기간은 1월 6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계속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가겠다, 뭐 그런 거겠죠. 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구속이 되자 송영길 씨의 부인이 남영신 씨인데 이분도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 나오고. 그 남영신 씨는 지금 의왕구치소에 있는데 남편이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영길에 대한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씨 문제 갖고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졌죠.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남영실 씨는 어떤 세상인데 조사받고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송영길 씨 때문에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검찰 조사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술이 없으면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훈한테 물병을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남영실 씨는 윤석열 씨가 정치적으로 기획 구속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송영길 씨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모습을 남영신 변호사는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씨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영길 씨가 수주작초 입처계진 어느 곳에 있던 항상 주인 노릇을 갖고 주인된 마음을 갖고 어디에 가든 항상 진실되게 살겠다, 뭐 그런 태도로서 검찰에 맞섰다고 하는데 글쎄 뭐가 진인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6,650만 원을 20개 봉투인가 담아서 의원 및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가 운영했던 후원 조직인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7억 6,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한번 제가 보도했지만 박용화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그 소각 처리 시설 인허가 로비를 해달라는 걸로 받은 뇌물로 검찰이 판단했거든요. 이게 모두 유죄가 나온다면은 송영길 씨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살 거예요. 정치인에서 끝입니다. 근데 뭐가 어디에 처하든 항상 진실되게 살겠다. 진실이란 게 뭔지.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송영길 씨는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에 또 무소속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탈당해서 한 20명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고 이것도 공천에서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유죄가 만약 나오는 걸로 본다면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고 공천한 후에는 당선이 되면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시끄러워지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영길 씨는요 250일 만에 구속이 됐거든요. 송영길 씨 수사는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구속되기까지. 이런 거는 그가 이제 상당히 주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는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는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자기 스스로 검찰에 가서 나를 좀 소환해라. 내가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하는 쇼를 보였는데 지금 검찰이 구속을 하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이런 좀 이거 제가 스키초프레니아 정신병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쇼를 해도 그때는 나를 좀 조사해라 하더니만은 또 이사는 구속하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법원에 가서 뭐 대답을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씨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죠. 돈 받은 거 말고도 개양을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누구를 꽂아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개양을이라고 하는 그 좋은 지역구를 되지도 않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형식으로 비워주고 그로 인해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거기에 와서 당선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개양이 쉬운 곳인가 하면은 개양의 한 시민이 이재명 씨가 돌아다닐 때 너 선거운동 우리 우습게 보냐? 개양이 호구냐 그랬는데 진짜 개양이 호구입니다. 이재명을 뽑아줬으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내놓고 서울시장 선거에 떨어진 다음 프랑스에 공부하러 갔다가 사실 돈 문제가 이미 터졌었죠. 그러니까 뭐 돌아와갖고 나를 조사하라고 셀프 출석도 하고 어쩌고 하더니만 막상 구속이 되니까 이게 또 뭐 수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0월에 송영길의 선전포고란 책을 냈었어요. 셀프 출석을 하더니만 책을 내고 이 책을 갖고 토크쇼인가 뭐 할 때는 한동훈 장관이죠.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송영길 씨는 한동훈 장관보다 정확하게 10살이 많습니다. 63년생, 73년생. 그런데 사실은 26회, 27회인가 1년 차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빨리 붙었고 송영길 씨는 학생 때는 학생운동이나 했고 그리고 이제 구속됐다가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늦게 붙었죠. 그래서 둘은 1년 차이가 몇 개 안 납니다. 그래서 어린 놈, 10살 어리면 어린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한 40 넘으면 10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던데 오히려 나이 많으면 어린 사람, 젊은 사람 조심해 망신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되는데 건방진 놈. 글쎄 건방진 걸로 따지면 송영길도 대단하지 않나?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은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다. 내가 그걸 시켰다고 하는 거를 어느 누가 얘기하더냐. 그렇게 뭐 주장합니다. 자기는 몰랐고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합니다. 도이치모터스나 코바나 컨텐츠 건 조사 좀 하라. 도이치모터스 거는요. 주가 조직 문제는 이거는 참 자, 도이치모터스 주에 투자한 사람이 91명인가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김건희 씨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그럼 90몇 명 전부 다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이렇게 투자된 걸 가지고 조작한 사람은 따로 있겠지. 그 사람이 문제고 투자를 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코바나 컨텐츠도 그렇고. 사실 코바나 컨텐츠는 도이치모터스 갖고는 김건희 여사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참 디오로 백 받은 게 사실 부끄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오래전부터 이거를 걸었기 때문에 특검을 아마 민주당은 이 연휴가 끝나고 국회 열리면 특검을 밀어붙일 겁니다. 이 송영길 씨는 송영길의 선전포고란 책에 대한
그 출판 기념회 할 때도 벌써 한동훈, 어미준, 손준성, 이동관 탄핵 소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했습니다. 이 중에서 손준성 그다음에 그가 거론 안 했지만 이정석 검사는 탄핵이 됐죠. 네. 이렇게 열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물병을 집어던지고 싶다, 건방지다, 어린 놈이라고 했던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서 일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대표로 승진과 승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게 영광이 될지 독이 든 잔을 마신 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갔습니다. 그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법무연수원 한직에 처박혀 있고 고통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때 한동훈 씨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조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건방진 놈, 어린 놈, 물병을 던지고 싶다. 그렇게 했던가요? 물론 그도 자기를 조사하러 하러 왔던 부장검사하고 이 핸드폰 비번 푸는 걸 놓고 육탄전까지 벌이는 치열함은 보였지만 뭐 셀프 검찰 출석하거나 또 검찰에 구속되니까 수사를 거부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누구를 대놓고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제 송영길은 자기보다 10살 어리고 사시 1년 후배인 한동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데 한동훈 씨는 날고 있고 자기는 유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학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탄압을 받는 김대중 같이 보이기 위한 작전인가요? 김대중처럼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려면 더 많이 당해야 되죠. 물론 그도 지난번 이재명을 위한 유세를 하다가 망치로 뒤통수 맞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일본서 납치되어 오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당할 정도로 그리고 이겨내야 인동초가 되는 거지. 그거 호남 출신이고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한 거가. 왜냐하면 지금 돈 모은 게 확정이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차라리 사형을 선고받으면은 정치재판으로 하기가 좋겠지. 근데 이건 사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잡범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 대표이고 또 그 뒤에 이해찬을 필두로 하는 운동권들이 붙어서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잡범인 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지만 송영길은 그런 조직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자학을 했다가 설쳤다가 자대를 했다가 스키초프레니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 송영길은 지금 이 짜증을 한동훈을 상대로 내고 있지만 어쩌면 이재명을 향해서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 너를 위해서 개항을 내줬고 너 지금 당대표 하게 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니. 근데 그 말은 죽어도 못하죠. 자존심이 있고. 그 자기가 또 민주당을 탈당하는, 스스로 탈당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은 자기가 뭐, 윤석열 탄핵당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로 가겠다는 것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반응이 없죠. 응? 지금 민주당 의원 22여 명이 관련된데도 민주당은 모른 척 하니까, 그게 미워서 저렇게 하는 건지. 한동훈은 알고 있는데 송영길은 스키초프레니아다. 이게 고도의 작전일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한번 송영길을 위해 곡 좀 해봐. 이게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